일어나기 무섭게 묻는다. 아빠 어디 가나? 내일 가는데. 그래 익선동에 말이지. 그렇게 간편 복장을 하려는데 아니지요 저를 보아서라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옆에 선녀님 거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결국 입으라 하는 대로 챙겨 입고 나왔다. 우리가 찾아가려 하는 맛집은 예약이 되질 않는다고 혹 모르니 먼저 대기를 받던 집에 대기를 걸어 놓아야지 그런다. 89번째란 알람이 왔다. 날씨는 참 다정했다. 어느덧 여름 옷을 입은 건강한 이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나도 저래봤으면 싶은 부러움을 날려 보내봤다. 지하철은 봄 마중하려는 인파들로 북새통이다. 내가 보탰으니 오죽하겠는가? 종로 3가 6번 출구로 나왔는데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관광객들의 모습이 먼저 마중을 한다. 그 골목이 갈매기살 맛집들인데 이 시간에 벌써 고기에 진심이시구나 했다.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다. 우선 가야 하는 집을 향해 주랭랑치듯 달려만 되었다. 이윽고 도착. 그런데 벌써 이렇게나?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는데 한참을 기다려야만 할 듯 싶다. 관광객들은 어찌 후미진 이곳을 알았을까잉. 고마운지고 줄을 오래도록 섬이 실망하지 않을 감동을 만날 수 있길 자리에 앉고서도 기대하게 된다. 1시간 줄 섬이 행운이고 자리에 앉고서도 30분은 기다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해주는 자리에 앉아야 하고 주문도 순서대로 한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추억들의 장소이기를 소망해본다. 주문된 음식이 딱 놓일 만큼 좁은 탁자 위에 꽃처럼 내려앉았다. 일단 눈으로 먹고 사진에 열심히 담아냈다. 옆 테이블의 딸아이 또래 연희는 인플루언서인가 조그만 카메라로 진심을 다하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이들은 외국인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알지 못함이었다. 우리가 시킨 메뉴를 보고서야 한숨을 내쉬며 아쉬워했다. 1인 식빵밤, 옥수수. 4종류 중 선택하면 만두기에 올려 쪄내듯 한다. 나무찜기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식빵은 포근한 솜 이불에 덮여 잠들어 있다. 한 입 넣어주니 따뜻함과 함께 보드라운 식감이 일품이다. 커피 맛도 일품이다. 아쉬운 것을 커피를 아껴 마셔야 한다는 것, 다른 집에 반으로 주는 것만 같다. 가뭄에 콩 나듯 입속으로 가져간 식빵은 흔적조차 없다. 이젠 자리를 비워줘야지. 나라 사랑이라고. 대만족 그러면서 나오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그런다. 어찌나 감칠맛 나던지 외국인들에겐 Have a nice day. 우리말의 풍성함에 감동한다. 커피가 약간 부족했다고 두 번째 청수당이란 카페로 왔다. 대나무 숲의 등을 밝히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인증을 해댄다.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든 일본풍이랄까? 고운 풍경을 벗삼아 커피를 주문하면서 일본에서 먹은 몽블랑 케이크가 있다고 그것도 더한다. 달콤함이 혀를 감동시키더니 이내 사라진다. 열심히 먹방을 해대는데 그만큼 자리는 빈틈이 없어져만 갔다. 이내 주위를 맴도는 이들이 많아졌다.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만 짐이다. 한 주 있었던 이야기가 굴비깨미처럼 엮여져 나왔다. 들어주고 의견도 보태고 대처 방법도 모색하며 나눴다. 서서히 커피는 비워졌고 몽블랑도 사라져갔다. 눈치가 보인달까? 그럴 이유는 없지만 우린 애국자라고. 일어나자 냉큼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 익선동을 둘러보자고. 그렇게 골목을 누벼보았다. 대로로 나와 창덕궁을 한 바퀴 휘돌아왔다. 안국역으로 나오니 군중들이 빼곡 길을 막고 있었다. 나라를 걱정하시며 나를 따르라는 듯 선창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 합창을 해대며 일대를 점령해버렸다. 힘겹게 빠져나온 어떤 아주머니는 육두문자를 뱃써냈다. 듣기에도 민망한 그 말이 여자분의 입을 통함일까? 남녀가 쓰는 표현이 달랐더랬는데 이쯤이면 옛날 사람이겠다. 남녀 차별이라고도 하겠다. 시대에 뒤떨어짐. 그러나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남정네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소리였으면 싶은 거다. 험한 소리, 육두문자는 남정네가 하라고 놓아두고 말이다. 어렵사리 역으로 들어왔다. 지하철이 막 문을 닫아버렸네. 안타까운지고. 다음 열차를 기다린다. 몇 분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지하철이 들어왔고 인파들이 몰려나왔다. 자리가 있을까 하여 바라봤지만 없다를 만났다. 정거장을 더하면서 비워져 자리에 앉았다. 그때 20대 후반 정도의 여자분이 연보라색 스타킹을 입고 팬티라고 할 정도의 반바지를 입었다. 그것도 실크처럼 얇은 섬유로 만들어진.
상의는 당연히 짧게 입고서 누가 보면 속옷을 입고 나온 줄 알겠다.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민망함인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찾아 우리 앞까지 왔다. 이내 자리가 나니 그쪽으로 가서 앉더니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도무진 위 집따님이실까? 어찌 저런 복장을 허락하셨을까? 나올 때는 저러지 않았겠지?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 마음이 되어 어찌할 줄 모르겠다. 세상 아무도 하지 않는 고민들을 난 왜 이러고 있음인가 말이다. 창밖으로 응봉산이 멀리 보였다. 노을한 빛이 보일까 하여 좋지도 않은 눈길을 자꾸만 창가 가까이에 붙여본다. 그런다고 쉬봄이 오겠는가. 많은 이런 날도 보고 또 다른 날도 보면 될 일. 그렇지. 잠시 코스를 정리해본다. 응봉산에서 익선동까지로 해야 하겠다고. 그래 이거야. 젊음은 멀리 있지 않아. 이렇게 하루를 젊은 날로 살아보자고.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그런다. 돌아와 소고기 듬뿍 넣고 스파게티를 올리브, 오이 피클과 곁들이니 맛지다. 배는 다시 우면산만해졌다. 선녀님 동네 한 바퀴 그런다. 냉큼 알아듣고 밤거리를 휘돌아왔다. 누가 보았더면 영화 촬영하는 줄로 알았으리.